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케팅 세미나, 대학원 글로벌 마케팅 세미나 14주차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14주차에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종강하면서 수업하고 또 같이 좀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조금 요즘 여건도 별로 안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때문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건도 안 좋고 또 수강생 중에 또 스케줄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번 주 그냥 이 수업으로 할게요.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파일을 제가 올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종강을 했더라도 한번 스케줄 시간이 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뒤풀이라고 그럴까? 수업이랑 상관없이 또 한번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뭐 6월 말이 될지 7월 초가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번에 14주차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사이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까지 한 4번에 걸쳐서 오프라인 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9장까지 했고 10장은 뭐 중복되는 프로모션 믹스 요소에 대한 내용이라서 넘어가면 되고요. 근데 오늘 이제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스폰서십 프로그램은 요즘 뭐 스포츠 마케팅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꼭 여러분들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갈 거고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문제에서도 꼭 내겠다고 그랬어요. 스폰서십 프로그램 중에 하나. 1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이번 시간에. 그리고 기말고사는 지난번에 중간고사 본 것처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제가 원래 24시간 하루만 줄까 했는데 좀 하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가지고 또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좀 주고 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48시간 이틀을 줄게요. 좀 더 충실되고 또 정확하고 풍부한 그런 답을 하기 바라요. 예, 오늘 그러면은 11장 교과서로는 389페이지죠. 389페이지 11장 스폰서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챕터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데 결국 프로모션 믹스 요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10장, 9장, 10장에 나오는 프로모션 믹스 요소로서 중요한 스폰서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프로모션 믹스 요소에는 어떤 게 있죠?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어요? 광고 같은 거 있죠. 광고도 있고 인적 판매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광고도 있고 전통적으로 광고가 제일 많이 쓰였는데 인적 판매라든지 또 광고를 하는데 구매 시점에서 하는 광고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인적 판매, 광고, 또 이제 판매 촉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네?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프로모션 믹스라고 할 수 있죠. 판매 촉진, 세일즈 프로모션 하는 거, 또 PR, 네? 퍼블릭 콜, 지역사회 관계, 커뮤니티 릴레이션. 310페이지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스폰서십입니다. 스폰서십을 거기 정의한 걸 보면, 310페이지 정의를 보면, 조직이나 마케팅 혹은 더 세부적인 프로모션의 전반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포츠의 개체라고 했는데 주체, 어떤 선수라든지 일개인적인 선수라든지 리그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벤트 등에 투자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폰서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프리미어리그 하면 영국의 축구죠. 축구 리그 세계적으로 제일 강하고 인기 있다는 프리미어리그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삼성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삼성이 첼시를 응원한 적이 있죠. 삼성이 첼시를 응원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토트넘 같은 데는 AIA 그 보험회사죠. 그런데 응원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거죠. 선수나 리그나 팀 이벤트 하나의 경기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데 타이거 우즈랑 필 미켈슨이랑 둘이 이제 세계 대결하고 거기에서 한판 승부에 스폰서를 걸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일을 쓰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조직이나 마케팅 혹은 더 세부적인 프로모션의 전반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포츠 개체, 스포츠 주체, 엔터티, 선수, 리그, 팀, 이벤트 등에 투자하는 거. 투자죠, 투자. 투자. 그리고 디자이너 스폰서십 프로그램. 그래서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마련하는지,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주요한 스폰서십의 목적, 주요 목적이 뭔지 그거 이해하고, 그리고 다양한 스폰서십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용이 들었는데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예들을 한번 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의 어떤 피라미드처럼 생겼다는 거죠. 삼각형 정점을 가지고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피라미드 수준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고, 그리고 스폰서십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십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면 cash or in-kind fee, 현금이나 그거와 유사한 어떤 그런 fee를 가지고 어떤 프로퍼티에 대해서 지불을 한다는 거죠. 프로퍼티는 스포츠가 됐던 예술, 아트가 됐던 엔터테인먼트가 됐던 코우즈 하면은 어떤 큰 우리 명분, 큰 대의, 좋은 뜻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코우즈 릴레이티드 마케팅 이런 거 있죠. 코우즈 릴레이티드 마케팅 이렇게 좋은 일에 를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서 많이 내고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이제 cause related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돈을 후원한다든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어린이들을 위한 무슨 그런 걸 위해서 한다든지 아프리카 의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cause 거기 그러면은 cause 원인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cause related marketing 그러면 우리가 명분 마케팅, 하여튼 좋은 뜻을 가진 그런 어떤 거를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죠?
뭐 그게 그런데 이렇게 현금이나 이거를 지불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뭐에 대한 대가로 하는 거냐 하면은 exploitable 하면은 말하자면 개발 가능한 이런 거잖아요.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exploit 하다는 거.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commercial potential 그러니까 상업적인 잠재력이 있는 것과 관련된 그 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잠재력에 이제 뭐 억세스 접근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월드컵이 개최되면 월드컵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러 경기도 보러 오고 텔레비도 보고 중계도 보고 또 뭐 신문 지면이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사람들이 이목이 쏠리는데 거기에 뭔가 자기의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상품의 이름이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은 항상 그런 데다가 이제 스폰서를 하죠. 네? 우리나라 KT 뭐 이런 기업들도 하고요. 그렇게 정의를 한 게 이제 IEG라는 이제 스폰서십 전문 회사죠. 전문 조사 회사.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구장에서 스폰서십은 조직이나 마케팅 혹은 더 세부적인 프로모션의 전반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포츠 뭐 개최 또는 스포츠 주최, 선수, 리그, 팀, 이벤트 등에 투자하는 것 그거랑 같은 얘기인데 이게 좀 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스포츠 엔터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정의가 이거죠. 조직의 목적 또는 마케팅의 목표 그리고 촉진 전략을 후원하기 위해서 스포츠 주체 엔터티 그러면 뭐 개체라기보다 주체라고 번역하는 거죠. 스포츠 어떤 그런 주체들에게 투자하는 게 투자다.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히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월드컵 스폰서십 에러글래스 이렇게 거기 그죠? 보면은 거기 이제 좀 글씨가 작은데 FIFA가 뭐 1.6 빌리언이니까 16억 달러 그죠? 16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스폰서십 레비뉴 over the 4-year period from 2011년부터 14년까지 그런 식으로 그 1.6 빌리언이니까 얼마나 되나요? 2.6 하면은 얼마나 되죠? 1빌리언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빌리언이 10억 그죠? 10억이면 달러니까 거기다가 1200을 또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200을 또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1200을 곱하면은 1200원 거기다 0.6이 더하니까 아니 1조 2천억에다가 0.6 하면 거의 2조 정도가 됩니다. 2조 정도. 2011년부터 14년까지 2조니까 지금은 훨씬 더 2018년 그 FIFA 월드컵이 어디서 열렸죠? 러시아에서 열렸죠. 그거를 보면은 뭐 훨씬 더 커졌겠죠. As majority of those partnerships focused on the World Cup tournament 해서 거기 보면 뭐 비자 카드 회사 있고요. 네? 그리고 아디다스 신발, 공, 코카콜라, 소니, 우리나라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들어가고 에미레이트 항공이겠죠. 요거는 제일 그냥 피파 파트너라고 그러죠. 파트너.
제일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하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월드컵 스폰서, 그래서 6개가 한 9, 아니 이제 그게 100만이니까, 이거 100만, 이거 100만, 다음에 100만, 1000만, 1900만 달러, 1900만 달러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뭐 버드와이저, 맥도날드, 존슨앤존슨, 뭐 캐스트로, 또 컨티넨탈, 뭐 메이퍼, 뭐 그런 거, 퓨블롯, OI, 뭐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라질 월드컵 때 내셔널 서포터는 뭐 한 1000만 달러면 120억 하는 거죠. 120억 정도. 이게 뭐 리버트 세게로, 알팍스 브라질, 뭐 베로타, 와이즈업, ITAU 이래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뭐 저걸 하는 거죠. 그 아니 죄송합니다. 브라질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니까 브라질 기업들을 이제 내셔널 서포터 그러죠. 네? 그래서 How can IG help you? 에, 그래서 이런 파트너가 되는 거에 대해서 IEG라는 우리 정의에 나오죠. 그 기업들이 그거 하다. 그런 거 하다. 그래서 피파랑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폰서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찰과 지원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IEG에 대해서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폰서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다음 페이지를. 스폰서십은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 뭐 노스 아메리칸, 특히 미국 노스 아메리칸 스폰서십 스펜딩은 그 2014년에 10억, 100억, 그러니까 200억, 206억 정도에 달았다. 그리고 13년보다 하여튼 4.3% 성장했다. 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스폰서십 리서치 컴퍼니 IEG에 따라서, 방금 얘기한 IEG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이 책이 15년에 나왔고요. 원서가. 번역서가 그로부터 2년 후인 17년인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최신 자료, 2013년 자료는 얻었을 거고, 이 책을 쓸 당시에는 14년 거는 안 왔으니까 그 정도로 예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4년은 뭐 550억, 553억 정도, 553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증가율은, 성장률은 4.2%다. 그래서 553억이면은 뭐 얼마일까요? 553억이면은 한 몰라요. 곱하기 이제 1200하고 1200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1200하고 뭐 저게 이제 553억이니까 했을 때 한 66조 그 정도 되나요? 55에다가 1.1 곱해서 뭐 하면 그 정도 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IG에 따르면 그 20.6 billion North American company 그 20.6 그러니까 206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스폰서십에 투자할 거로 지출할 거로 예상했는데 70%가 그 중에 70%가 스포츠, 10%가 뭐 엔터테인먼트, 9%가 커우즈이즈, 아까 얘기한 어떤 좋은 그런 뭐 후원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그 다음에 예술이라든지 축제, 페스티벌 이게 4%, 다음에 어떤 페어라든지 뭐 애니얼 이벤트 이런 것들에 한 4%, 그리고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 멤버십 조직의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스포츠가 70% 정도로 제일 막강하다. 비중이 제일 크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Additionally, IG noted as it has in most years over the past 2+ decades, the sponsors growth rate will remain stable. 그러니까 지난 그 past 2+ decade 아니면 20년 이상
원 데케이드가 10년이니까 2 플러스 데케이드니까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스폰서십이 뭔가 그러면 기업들이 왜 스폰서십에 투자를 하느냐?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광고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PR 또는 PR은 이제 홍보라고 해서 퍼블릭 뭐 퍼블릭 릴레이션 또는 퍼블리시티 뭐 이런 거를 해서 하고 공중관계 세일즈 프로모션 캠페인을 하는데 그 이익은 좀 다르고 그리고 통합 마케팅 노력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거지 어떤 광고라든지 PR 협의의 그런 판매 촉진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용도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대중광고, 대중매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시계는 이제 갔다. 그래서 스폰서십은 기업들이 홈인언 이런다는 있죠. 홈인언 니치 마켓. 그러니까 세분 시장, 아주 조그만 틈새 시장에 어떤 낭비 없이 이렇게 뭐 홈인언 하면은 뭐 갈고 닦다 이런 뜻인데요. 연마하다 이런데 공을 들인다. 그 세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는 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어떤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코우스라든지 뭐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하는 세분 시장이라든지 특히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특정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팬들 그런 소수의 그런 어떤 세분 시장층이 있겠죠. 그런 층들한테 그런 층들을 니치 마켓이라고 하면 공략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죠. 스폰서십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라든지 이렇게 대중 마케팅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heightened visibility, 가시성을 높인다는 거죠. 큰 이벤트라든지 뭐 우리 월드컵이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미국의 슈퍼볼이라든지 이런 건 가시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또 클라이언트들을 엔터테인 즐겁게 하고 어떤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머천다이징 구성을 하고 또 뭐 상품화 계획을 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커미트먼트 투어, 파티큘러 라이프스타일,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몰입하도록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 뭐 우리 여러분들 뭐 자동차 경주라든지 뭐 나의 경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그런 것도 있죠. 또 쇼케이스 프로덕트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제품의 속성 같은 거를 보여준다. 쇼케이스. 뭐 이제 그런 공개 행사, 뭐 자동차 그래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자동차들을 알린다든지 자기네 뛰어난 걸 보여준다든지 그런 걸 이제 쇼케이스라고 그러죠. 일반 뭐 연예인들이 막 하는 것도 쇼케이스라고 하지만 그런 공개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또 B2B 마케팅을 위해서 인센티바이징 하면은 장려하는 거죠. 거래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스포츠 경기장, 스테디움을 가보면은 이 박스 이제 VIP들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기업의
어떤 이런 VIP 인사들이라든지 중요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 마련해놓고 그 안에서 경기를 보도록 하는 거. 그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장려한다. 그래서 인센티바이징 트레이드 그런 거 있고요. 드라이브 세일 하면 매출을 또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업자들보다 더 뭐 큰 광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쟁업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 다 경쟁자 대비 제품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벤트를 많이 한다. 네, 스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뭐 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고,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폰서십 프로세스를 보면요. 스폰서십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래닝, 먼저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모든 게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가를 하죠. 네? 평가, 이밸류에이션을 하죠. 그리고 그 계획을 짠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실제로 어디를 정해지면 평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실제 실행에 옮기고, 거기랑 하려고 실행에 옮기고, 마지막에 가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메저먼트, 측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프로세스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밑에를 보시면 돼요. 먼저 계획을 한다는 것은 스폰서십의 목적이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우리가 스폰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스폰서십 예산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벤트가 됐던 어떤 팀이 됐던 여러 가지의 스폰서, 뭐 개인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을 스폰서를 확보하고, 그게 이제 스폰서십 어퀴지션이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천에 옮기고 평가를 하는 이런 단계다. 그래서 플래닝이라고 그러면은 전략을 개발하고, 미디어를 얼라이먼트 한다 그러면 정합적으로 맞춘다, 이렇게 앞에 목적과 뭐 어떤 실행이랑 구체적인 전략과, 목적이 생기면 목적과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과 뭐 이런 실제적으로 실행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루어지도록, 그게 잘 맞도록 정합성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맞춘다. 매체를 맞추고, 또 경쟁적으로 정보를 뭐 경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파이낸셜한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런 게 이제 계획 단계에 들어가고요. 이밸류에이션 하면은 우리가 이제 후원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을 이제 필터한다는 거죠. 대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뭘 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지수화해서 한다는 거는 계량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십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한다는 건, 그리고 평가한다는 거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뭐 했는데, 어떤 뭐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우리가 스폰서십을 했으면은 그 선수가 그 다음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나쁜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어떤 팀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좋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뭐 그런 광고 했다가,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라든지 이런 데가 했다가 벌써 그때가 6, 7년 됐죠.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또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 손상을 보고, 어떤 그로 인해서 PGA라든지 뭐 이런 데서 또 굉장히 많은 또 타이거 우즈가 몰고 다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딧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데서도
거기 이제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특히 그 사람들의 아이돌들의 어떤 사생활 뭐 이런 것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엑시큐션이다 그러면 뭐 실제로 이제 스폰서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하고 실제로 자산에 대해서 뭐 이게 조사를 하고 파트너 스튜어디십 하면 뭐죠? 스튜어디십 하면 스튜어디십 하면은 그게 뭐 관리 어떤 프로퍼티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조직체 등에서 관리하는 거 좀 격식을 갖춘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재산이나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파트너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가치를 증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관리하는 좀 격식을 갖춘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튜어디십. 근데 요즘은 오히려 스튜어디십 코드가 더 훨씬 더 스튜어디십 코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 주식시장의 기관 투자가가 어떤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 원칙을 규정한 어떤 그런 규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예? 이렇게 자기가 투자를 하면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기관 투자, 뭐, 우리 뭐, 이 여러 가지 기관 투자들이 많죠. 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실제로 그 어떤 책임을 다하도록 그런 것들 강령한 자율구범 이런 거를 우리가 스튜어디십 코드 이렇게 요즘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메저먼트 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나는지 그거를 보는 거니까요. 그걸 본다는 거는 결국은 그 ROI, Return on Investment 또 퍼포먼스,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야 또 다음 기회 할 때 이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플래닝, 이벨루에이션, 엑시큐션, 매저먼트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십의 목적은 뭐 일단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죠.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고 결국은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고 당연히 그리고 간접적인 목적은 인지도를 증가시키는 거, awareness increase. 다음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거, 컴피티션에 새로운 표적 시장에 뭐 개척하기 위해서 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소비자와의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한다. 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매치업 하이퍼서시스 한다. 또 매출을 하기 위해서 한다. 결국은 generate exposure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노출을 시킴으로써 노출을 일단 시키고요. 그러면 그 브랜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요즘 뭐 체험이라든지 경험 마케팅이 번트 슈미트가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브랜드도 사실은 브랜드 경험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결국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서 관계를 뭐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스폰서십의 그 목적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뭐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기 뭐 책에 여러 가지 예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보세요. 이건 뭐 참고적으로 우리 여기 392페이지만 봐도 거기 보면은 그 나스카가 자동차 경주대회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식 뭐 스폰서로 뭐 금융기관서부터 자동차 관련된 소매 파트너라든지 뭐 타이어 회사서부터 뭐 아니면 뭐 마요네즈 회사서부터 아이스크림 회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책의 39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2013년, 2014년 그 프로모션 일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가 저기죠. 그러니까 농구팀이니까.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이제 프로모션 일정을 2013년, 14년 발표했는데, 그걸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쫙, 팬들은 싱글 게임 티켓 판매가 시작되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동계죠, 농구는. 오전 10시부터 흥미로운 경품과 특별 저녁 행사를 위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테마 나이트로서 이렇게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조인트하고 특별 티켓 패키지 같은 거를 또 하고 엑세스 캐벌리어스 또 캐벌리어스 퍼너틱 암 그런 나이트 그런 이벤트를 하고 또 티켓 정보 같은 거 그래서 와인 앤 골드 유나이티드 회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디스카운트 드럭마트가 권하는 프리시즌 게임, 부분 시즌 티켓, 단체 티켓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에 스폰서십 예산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예산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스폰서라고 불리우는 권리를 얻은 것이지. 그죠? 이거로 인해서 완전하게 스폰서가 확장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라고 됐으면 그거를 위해서 실제로 더 계획도 따고 더 투자도 하고 더 해서 그런 걸 유지하고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효과, 승수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그냥 스폰서십 땄다고 가만히 있으면 효과가 별로 없고 그거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유지하고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에 나온 여기 보면은 2배 내지 3배 스폰서십 fee 아까 있었죠. 이게 공식 파트너인지 뭔지 로컬 파트너인지 이거에 따라 있는데 그거에 2배 내지 3배를 더 많이 지불해야만 당신의 스폰서로서의 관계, 어떤 이벤트와의, 내지는 어떤 팀과의, 어떤 리그와의 이런 관계가 훨씬 더 승수 효과를 일으킨다.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사실은 사지 마라. 딱 스폰서십 살 돈만 투자하겠다. 이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e sum of all the tangible benefit contained in package 그래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형적인 효과, 유형적인 혜택의 합은 실제로 그거는 실제로는 저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고 그거보다 지불한 것보다는 작고 그렇지만 어떤 무형적인 이런 효과라든지 무형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그거 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처음에 스폰서십을 따기 위해서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투자한 돈 이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샘플 코스트 오브 스폰서십 하면 corporate box at the United Center. 유나이티드 센터가 뭐죠? 유나이티드 센터가 저거죠. 시카고 불스 농구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장,
실내 경기장 있죠. 그게 뭐 94년에 때나 한 2만 명 정도 농구팀 2만 1,000명 들어가는 거. 시카고 불스죠. 그죠? 옛날에 마이클 조단, 스카티 피펜 뭐 그런 그냥 42만 달러면은 얼마죠? 42만 달러면은 콜프리 박스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박스석. 그래서 100만 달러가 한 10억이니까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5억. 그죠? 5억. 콜프리 박스. 5억이죠? 네. 100만 달러가 10억이니까. 그죠? 12억 되니까 5억 달러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거기가 농구할 때는 농구하고 아이스하키도 같이 해요. 그래서 시카고 블랙호크스인가? 거기에 또 홈구장이기도 해요. 시카고 불스뿐만 아니라. 또 타이틀 스폰서 오브 트롯이 이렇게 뚝뚝뚝 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마 마라톤 그런 경기겠네요. 마라톤 경기. 그거에 대한 타이틀 스폰서는 한 7,500달러. 아발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7,000. 오피셜 서플라이 for MLB 이거는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만 120억 하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1,500만 달러. 거의 1,500만 달러면은 한 얼마지? 200억 하나? 거기 스폰서십이 100만 그죠? 200억 뭐 이렇게 된다. 이 MBC 마케팅은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월드컵 경기 2002년도에 있을 때 공식적인 스포츠 어떤 이벤트의 스폰서는 아니면서 스폰서인 것처럼 숨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그걸 우리가 MBC 마케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뭐 MBC라는 뜻이 이제 매복이잖아요. 매복 마케팅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MC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그런 이벤트라든지 어떤 프로퍼티, 어떤 팀이라든지 이거에 공식 스폰서는 아니면서 스폰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진 않으면서 스폰서십 피를 지불하진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MBC 마케팅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뭐 했을 때 2002 월드컵 할 때도 이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식 후원사, 스포츠 마케팅 후원사, 스폰서십 지불하지 않으시면서 뭐 응원하는 짝짝짝 뭐 이런 응원하는 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우리 길거리 응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막 이렇게 거기 있는 우리 응원하러 나온 길거리에 온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거 생수 같은 걸 나눠줌으로써 꼭 스폰서인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MBC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식적인 후원사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막 고발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얘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를 이제 MBC 마케팅이라고 매복 마케팅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한다. 그래서 오피셜 스폰서를 by competitor 그러니까 경쟁자에 의한 오피셜 스폰서의 효과를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식적 스폰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경쟁자들이 많이 쓴다. 예전에 우리나라 통신회사들 간에도 뭐 KT와 또 다른 경쟁사 간에 뭐 그런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프로퍼티 말하자면 올림픽이다 아니면 월드컵이다 이런 거에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걸 하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에 이렇게 편승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캐피탈라이즈 뭔가 하여튼 이익을 보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capitalize on properties popularity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그거의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MBC 마케팅이 공공연하게 많이 쓰이는데 뭐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뭐 이러면 그렇지만 사실은 또 숨어서 그렇게 매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숨어서 하고 그러면은 그걸 또 어떻게 저거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하는 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다음에 그러면은 스폰서십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어떻게 획득하느냐 모델이 있는데 결국 바잉센터라는 거 아시죠? 바잉센터 컴포지션. 그러면은 바잉센터라는 건 뭐냐 하면은 특히 우리 산업체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데 어떤 그런 스폰서십을 사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들이 굉장히 많죠. 뭐 게이트키퍼라든지 문직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들어올 수 있게 고려 대상이 되도록 만들도록 결정하는 사람부터 또 뭐 인플루언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부터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 우리 산업체 마케팅에서 실제로 그거를 또 스폰서십을 사용하는 사람부터 스폰서십을 가지고 판매 적용 계획을 짜는 또 CEO 뭐 이런 그거를 사느냐 마느냐 하는 그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바잉센터라고 그래요. 바잉센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겠어요? 뭐 관련되는 그 프로포절을 내야겠죠. 네? 그걸 이제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절을 내고, 네? 그래서 뭐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절을 제출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리드다 바잉 그리드다 그러면 뭐 그리드가 뭐 격자무늬 그런 건데 여러 가지 뭐 과정이라든지 단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인텍션 프로세스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 구매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뭐 사겠다 이렇게 구매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떤 올림픽 같은 게 서로 열릴 때 거기에 스폰서를 하겠다 그럼 내가 뭐 그걸 이제 사겠다고 뭐 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획득하는 모델을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간단한 모델을 해놨고 뭐 체계로 봤을 때는 405페이지에 이런 그 런던 스폰서십과 매복과 관련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브라질 리우에 대한 교훈 그래가지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서 매복 마케팅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는 어떤 매복 마케팅에 대한 금지 법안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선수와 올림픽 헌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복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사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다시 어떻게 보면 뭐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409페이지 보면 그 브라질 의회가 2016년 하계 올림픽 기간 동안 매복 마케팅, MBC 마케팅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채택했다.
411페이지 보면은 표 11-4에 뭐 축구나 뭐 골프, 라크로스 지난번에 공부했죠. 국토횡단, 소프트볼, 트랙 스포츠, 뭐 배구, 농구, 테니스, 수영, 휠다키, 뭐 고개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폰서십이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축구가 제일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골프, 라크로스, 국토횡단, 소프트볼, 트랙 스포츠, 배구, 농구, 뭐 이게 아무래도 여성 스포츠니까 NCAA니까 대학이죠. 대학에서 NCAA 그거에 대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십, 어퀴지션, 스포츠 이벤트 피라미드 하면은 그 이벤트들이 위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로컬. 실제로 미국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규모의 스폰서십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한 지역에서 하는 거죠. 로컬 이벤트죠. 거기에다가 이제 로컬 아주 지방이고 소규모 지방이고 그게 뭉쳐지면 리저널 이벤트가 되고 다음에 내셔널 이벤트가 되고 다음에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게 되고 다음에 뭐 글로벌 이벤트가 되죠. 네?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국제적인 야구국이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데에서 우승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선수들한테 막 뭐 면제도 해주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어떤 지방에서 하느냐 또는 어떤 지역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 다음에 내셔널 이벤트냐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은 다 모든 스포츠가 이제 양대 리그가 있어요. 양대 리그 풋볼이 됐건 뭐 농구가 됐건 뭐 야구가 됐건 뭐 AFC 뭐 NFC 그래서 두 리그가 있고 각 리그에 뭐 한 10대 팀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디비전이 3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해가지고 뭐 인터리그 경기 아무래도 자기네 같은 거기에 있는 것들이 많이 하고 인터리그 경기까지 야구 같은 경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뽑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라는 게 뭐 지리적 범위라든지 얼마나 그 관객들이 관심을 갖느냐 그런 수준에 따라서 아주 이벤트가 하이어키가 있다, 위계가 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뭐 그러지 않겠어요. 육상 같은 거는 지역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보통 세계 이제 3대 빅 이벤트 그러면은 올림픽, 월드컵 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 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런 것도 있고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2년에 한 번씩 있나? 그리고 또 육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다이아몬드 리그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도시를 돌면서 유럽이랑 미국에서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도시를 계속 이렇게 돌면서 런던에서 하고 뭐 파리에서 하고 뭐 여기저기서 도시를 돌면서 이렇게 막 합니다. 뭐 모스크바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범위 같은 게 중요하고 그 올림픽 게임 같은 데서 또는 로컬 이벤트 조그만 리그 같은 토너먼트 같은데 이런 것도 있다. 국제적인 이벤트 올림픽 같이 국제적인 것부터 아주 조그만 그런 거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네? 플랫폼 그 하나의 리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애슬레틱 플랫폼 어떤 플랫폼을 결정하느냐 과연 우리가 스폰서십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플랫폼에다가 우리 를 얹을 것이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블럭 거기가 이제 아마 그 시계 그런 거 아는 회사겠죠? 휴블럭.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휴블럭
패션, 루이비통 관련된 저거네요. 죄송합니다. 유블러. 그래서 스위스 워치메이커. 그러니까 뭐 저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계 스위스 워치메이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디다가 우리가 과연 스폰서를 할 거냐 결정할 때는 예산이 얼마고, 그죠? 스폰서십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애슬레틱 플랫폼이 그런 예산 하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하냐, 어떤 유형의 플랫폼 실행 가능하냐, 그리고 이 지역적인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리고 그런 플랫폼이 실제로 피라미드를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보안관계를 우리가 보안관계, 컴플리멘트니까 보안관계를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가져다 주느냐, 다음에 그런 어플레틱 플랫폼이 스폰서십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어디다가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왜 프리미어리그, 사실은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기업들이 그거 할 때, 유럽에 할 때, 유럽에도 축구만 해도 뭐 프리미어리그도 있고 또 라리가도 있고 또 세리에 일본, 아니 이탈리아 리그도 있고 또 프랑스 리그도 있고 막 여기저기 리그가 모든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데 거기다가 프리미어 리그가 아무래도 제일 그거 아닐까 하고 또 독일의 분데스리가도 있죠. 사실은 분데스리가도 훨씬 그거 했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하여튼 프리미어 리그를 제일 그거 하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남미라든지 뭐 이런 또 유럽 입장에서는 그 스페인 리그, 라리가 같은 거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지리적인 영역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게 실제로 얼마나 시너지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해서 애슬레틱 플랫폼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징어 스폰서십, 그러면은 스폰서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번씩 쭉 보세요. 뭐 포지셔닝 측면에서 적당한지,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지, 경쟁자가 또 이렇게 금방 따라온다든지 뭐 이러면 좋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타깃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스폰서십이 있을 때 그 스폰서십, 그 플랫폼, 그 어떤 이벤트, 엔티티에 대해서 그 관객들이, 예? 관객들이 우리가 표적 고객이랑 같냐. 우리가 레드불이라고 그러면 레드불이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와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또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랑 같은지, 예? 그리고 기업의 목표라든지 스트래터지와 또 일치하는지, 예? 더블테이 뭐 아시죠? 비둘기 이렇게 해놓고서 맞춰보는 거. 다음에 뭐 실제로 잠재 고객이라든지 현재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데 좋은지, 그리고 종업원들을 스폰서십에 이렇게 또 하는데도 또 좋은지, 뭐 어떤 스폰서십의 어떤 효과들을 측정할 수 있는지, 스폰서십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년 그런 스폰서십을 계획하고 하는 게 얼마나 수월한지, 그리고 현재 다른 프로모션도 있어. 광고서부터 뭐 인적 판매서부터 판매 촉진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과 스폰서십이 상호작용을 해서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통합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저기 책에 보시면 420페이지 거기 보면은 스폰서십 기회 그래서 웨그먼스 LPGA 그 웨그먼스 경기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기에서 챔피언십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 대한 어떤 그런 스폰서십 기회와 관련된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한 페이지를 427페이지까지 한 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으니까 보려면은 상당히 운동선수 팀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임플리멘테이션하고 평가하는지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쯤 되죠. 그래서 특정 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되는지, 그죠? 그게 이제 언급이 많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미디어와의 어떤 그런 우리 뭐 대등성, 동등성,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나 그만큼 그거에 상응하는 그 효과가 있는지, 매출액이 또 얼마나 그 사전과 사후, 스폰서십을 했을 때 사전과 사후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또 그거 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고려해서 스폰서십을 실행에 옮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스폰서십과 그 미디어와 얼마나 매칭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얼마나 그러니까 적합한지, 예? 그런 것들, 또 매출액이 얼마나 사전과 사후 스폰서십을 가운데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 소비자들, 그 관람객들의 어떤 사전 사후 이미지,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유통업자들, 예? 뭐 어떤 그런 디스트리뷰터들의 얼마나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사전 사후에 변화가 있는지, 스폰서십을 함으로써 더 많이 취급을 한다든지, 더 많이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저걸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스폰서십이 저거 했는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기초자료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뭐 오늘 그냥 짧게 했지만 일반적인 얘기만 주로 저도 그냥 슬라이드 보고 했지만 안에 내용에 보면 굉장히 그 깊은 그 뎁스한 그런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책을 공부하면서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그냥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 수업을 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여튼 다음 주에 화요일날 6시부터 우리가 수업이 6시니까 화요일날 6시부터 이틀 48시간 동안 시험 문제 줄게요. 제가 벌써 몇 문제 가르쳐 줬죠. 오늘 스폰서십에서도 하나 나올 거고 성공적인 그런 신제품 거기서도 나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가르쳐 준 게 한 4개 정도의 문제가 4개 정도 문제가 제가 4개 정도 되니까 해요. 네, 특히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뭐 인터넷 연습 문제라든지 그런 거 보면 풀 수 있는 생각해보고 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오픈북이고 여러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뭐 시험이야 뭐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으니까 큰 어려움 없을 거고
하여튼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시험 끝나고 성적 처리 다 끝난 다음에 좀 좋아지기를 희망하는데 지금 상태가 좀 나아지면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서 그때 같이 이렇게 한 학기 같이 공부했는데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던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동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또 논문을 준비하신다든지 하면서 저거 되면은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혹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못 본 학생이 있더라도 다시 학기가 시작해서 우리 오프라인 클래스가 되면 학교에서 강의하는 클래스가 열리면은 제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한번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같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네, 또 만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